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와 함께하는 지기자의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지영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지영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네, 화제가 됐던 N번방 사건의 피해자들은 주로 랜덤 채팅 앱을 이용해서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죠. 네. 그런데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전주 살해 사건의 범죄 수법에도 역시 이런 랜덤 채팅 앱이 관련되어 있어서 그 위험성이 또 한 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종 착취 범죄의 창구로 변질되고 있는 랜덤 채팅 앱의 실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이 N번방 사건에 이어서 최근에 또다시 랜덤 채팅 앱을 이용한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는데요. 이 때문에 랜덤 채팅 앱 이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에 일어난 전주 살해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피의자가 전주 사건 외에 부산 사건에서도 본인이 살해를 했다고 자백을 했죠. 근데 이 범죄에 랜덤 채팅 앱이 주요 수단으로 사용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달 초 전모가 드러난 전주 살해 사건 용의자 최모 씨는 지난달 14일과 18일 전주와 부산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과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피해자는 지인 외에도 부산에 거주하는 생면부지의 여성이었습니다. 그의 범죄 도구는 랜덤 채팅 앱이었는데요. 이 여성의 경우 랜덤 채팅을 통해서 부산에서 전주까지 유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랜덤 채팅 앱을 통해서 그동안 수많은 여성들과 연락해온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또 화제가 됐었죠. 네, 맞습니다. 경찰이 피의자의 통화 내역과 랜덤 채팅 앱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1,148명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피의자는 랜덤 채팅 등으로 알게 된 이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여성들과 연락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랜덤 채팅 앱을 통해서 1,000명이 넘는 여성들과 연락을 했다는 건데 이게 단순히 채팅만 한 게 아니라 통화까지 한 사람이 1,000명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죄에 대한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추가 범행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고 피의자가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접촉했던 여성들의 소재 파악에 나섰는데요. 약 1,100명은 이미 무사하다고 확인이 됐는데 그 외 약 40여 명은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동일한 수법의 범죄가 혹시 더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그 연락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전화번호를 못 찾아서 연락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실종이 됐다는 건지 어떤 의미인 건가요? 네, 현재 경찰은 단순 번호 변경으로 인한 연락 두절 상태와 여죄 가능성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익명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아직 연락처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와 성별을 속인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는 피의자 최 씨와 관련이 없이 다른 이유로 연락을 끊고 잠적할 경우도 있을 건데요. 그래서 경찰이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다 여죄 피해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강한 폭력 상황과 그리고 과거 범죄 사례, 특히 이번 2건의 범죄가 불과 4일 간격을 두고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결코 방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연락이 닿지 않은 여성들의 행적이 하루빨리 좀 확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 랜덤 채팅 앱을 통한 범죄는 뭐 전에도 있었었죠.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요? 네, 최근 랜덤 채팅을 통해서 황당한 범죄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랜덤 채팅 앱을 악용해서 강간 상황극을 유도한 거짓말이 실제 성폭행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얼마 전 세종시에서 벌어졌습니다. 네. 세종시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A씨는 불특정 다수와 무작위로 연결되는 채팅 앱에서 자신을 30대 여성으로 속인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요. 관심을 보인 30대 남성 B씨와 대화를 이어가던 A씨는 거주지 인근 원룸 주소를 알려주면서 자신이 그곳에 사는 여성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에 B씨는 A씨가 알려준 원룸에 강제로 들어간 뒤 실제 거주자인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남성과 피해자까지 세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 건데 이런 범죄가 일어난 거군요. 자, 여기서 피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두 남성을 검거했는데요. 검찰은 A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교사 등의 혐의로
B 씨를 주거침입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주거침입 강간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는 징역 15년, 그리고 주거침입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는 징역 7년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보다 거짓말로 상황극을 꾸며서 M1 여성을 피해자로 만든 그 남성에게 2배가 더 넘는 형이 구형이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A 씨는 B 씨가 피해자 집에 침입한 직후 원룸에 찾아가서 범행 장면 일부를 훔쳐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사건 전 약 일주일 동안에는 아이디를 바꿔가면서 피해자를 목표로 성폭행을 유도하는 글을 앱에 지속해서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익명의 탈 뒤에 숨어서 인근에 혼자 사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요. 네. 범죄를 죄의식 없이 장난처럼 여겼던 A 씨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검찰 측의 입장입니다. 네. 앞서 전해주신 그 최 씨 사건처럼 랜덤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도 있었죠. 네, 지난해 6월 경기 오산의 한 모텔에서 30대 남성은 채팅 앱을 이용해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는가 하면 지난 2018년에는 한 20대 남성이 채팅 앱을 통해 만난 50대 여성의 목을 조르고 입에 청테이프를 붙여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들 역시 이 랜덤 채팅 앱을 통해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자,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 성매매 범죄에도 랜덤 채팅 앱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랜덤 채팅 앱에서는 각종 음란톡과 사진이 넘쳐나고 성매매 중개가 판을 치고 있는데요. 네. 청소년도 이런 랜덤 채팅 앱을 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어서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7월에는 광주에서 20대 2명이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 3명을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하도록 하다가 적발이 됐고요. 미성년자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서 채팅 앱에 접속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 성착취물 제작 유포가 드러나면서 공분을 샀던 N번방 가해자들도 이 랜덤 채팅 앱을 통해서 피해자들을 유인했었던 거죠. 네, 박사 조주빈 등 N번방 피의자들 역시 랜덤 채팅 앱을 통해서 고액의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며 미성년자들에게 접근을 했었죠. 비록 N번방 피의자들은 잡혔지만 아직도 오픈 채팅방에서는 미성년자들을 노리는 이런 식의 성범죄가 여전하다는 제보가 아직도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랜덤 채팅 앱이 뭐 최근에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었고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랜덤 채팅 범죄를 조심하기 위해서는 이 랜덤 채팅 앱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랜덤 채팅 앱은 함께 접속해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무작위로 연결해서 온라인상에서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든 앱입니다. 앱에 접속하면 자신의 성향과 맞는 이성 친구들을 추천해서 프로필 목록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얼굴과 사진, 성격 등이 마음에 들면 먼저 대화를 걸 수도 있고 단순한 문자 대화뿐만 아니라 음성, 영상 대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GPS를 이용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찾고 만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주변의 거리 순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쭉 정렬이 되는 시스템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거리라는 거는 내가 있는 위치에서 더 가까운 사람 위주로 이렇게 정렬이 된다는 뜻인 거죠. 네, 맞습니다. 위치 기반 서비스니까 내 위치에서 근처에 있는 사람들 중 대화명을 보고 대화를 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채팅 앱이 성행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랜덤 채팅 앱은 익명성을 무기로 이성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채팅방에서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랜덤 채팅방을 이용해본 한 이용자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화를 풀고 싶거나 체면 때문에 할 수 없는 말들을 랜덤 채팅 앱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물론 이런 랜덤 채팅 앱을 이용하는 것 자체를 뭐 비난하거나 봉쇄하는 거는 어려울 텐데요. 문제는 이 랜덤 채팅 앱이 범죄에 계속 이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네, 그건 가입 절차가 허술하고 본인 인증도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바로 이용 가능한 랜덤 채팅 앱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GPS를 이용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찾고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는 결국 손쉬운 성매매 연결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 성매매뿐만이 아니라 다른 범죄, 특히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에 악용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정말 가입에 뭐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미성년자도 나이를 속여서 설정하면 가입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입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보니 미성년자도 나이를 속여서 설정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도 아이디 생성이 가능하고요. 익명성이 특징이어서 호기심에 가입했다가 범죄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네. 앞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에 랜덤 채팅 앱이 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랜덤 채팅 어플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매매 범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조건 만남 어플, 이거인 거죠? 네, 근래에 들어서 랜덤 채팅 어플은 거의 조건 만남이나 성매매를 위한 용도로 자주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이용해서 주변에 위치한 다른 사용자의 아이디를 따로 볼 수 있는 카테고리가 떠서 여성으로 체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손쉽게 쪽지를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채팅 앱에 이 여성이라고 표시만 하면 용돈 주겠다 이런 식의 이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이 1분 안에도 수십 통이 쏟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청소년들의 경우 보통 또래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자신의 고민을 가볍게 이야기 나눌 상대를 찾기 위해서 채팅 앱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친구들에게 용돈이 필요해? 라거나 스폰을 구하니? 아니면 조건해? 이런 식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근데 성인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청소년들은 처음에 도대체 어떻게 알고 그 랜덤 채팅 방에 들어가게 되는 건지 그 경로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이런 어플들이 보통 홍보를 할 때는 또래 친구와 대화를 나누세요. 아니면 펜팔 친구를 찾으세요. 이런 식의 굉장히 건전한 어플처럼 홍보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홍보 배너를 보고 이제 눌러서 들어갔다가 이미 성매매 뭔가 장소처럼 변질이 된 그런 랜덤 채팅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지만 친절한 어른인 것처럼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사람들이 랜덤 채팅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1대1 대화가 가능한 SNS로 자리를 옮기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자리를 옮기고 그 안에서 아이들의 개인정보라든지 아니면 신체 사진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때 아동 청소년들은 그게 성적으로 이용될 줄은 모르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주거나 아니면 얼굴이 나온 셀카를 보내주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개인정보를 주거나 셀카를 보냈을 때 갑자기 친절했던 사람이 돌변하면서 협박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특히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약 70%가 이 채팅 앱을 통해 피해를 당했다라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채팅앱에서 발생한 성매매 사건은 3,665건으로 총 1만 1,41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중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건은 452건으로 863명이 검거가 됐는데요. 약 67%의 청소년이 채팅앱을 창구로 해서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랜덤 채팅의 익명성 때문에 이 수사기관이 범죄가 발생을 해도 범죄자를 찾는데 굉장히 애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범죄자가 본인 명의가 아닌 대포폰을 이용한 경우에는 더욱 추적이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랜덤 채팅 앱 사용자들은 보통 자신의 진짜 이름 대신에 가명을 사용하는데요. 직업이나 성별 등에 대해서도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채팅 앱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중 38.4%, 192명이 프로필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적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범죄의 온상이 되는 랜덤 채팅 앱에 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 좀 따로 없는 걸까요? 네, 랜덤 채팅 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이를 없애거나 운영자를 처벌할 근거는 현행법상 마땅치가 않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이들의 자유로운 대화를 목적으로 만든 채팅 앱 자체가 유해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정말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요.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여성가족부는 랜덤 채팅 앱에 청소년 접속이 차단되도록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는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현재 결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한 상태입니다. 해당 앱이 성매매 등 청소년의 불건전한 만남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건데요. 따라서 앞으로는 실명 휴대전화 인증과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이용자 안전보장 장치를 갖추지 않은 랜덤 채팅 앱을 청소년이 이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범죄심리 전문가들도 랜덤 채팅 앱을 이용한 성범죄를 근절하려면 본인 인증을 통한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정부가 실명 가입 등의 강력한 규제 대책을 통해서 익명성을 해소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동안 익명성에 숨어서 범죄가 오랫동안 성행해 왔고 근절될 수도 없었는데요. 더 이상 이 랜덤 채팅 앱을 통한 범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관련 법이나 규정이 하루빨리 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각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영희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